고급 생명과학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광합성에서 앞부분은 다 했던 거고, C4하고 이제 캠 식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C4하고 캠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배운 광합성 있죠. 우리가 배운 광합성은 C3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C3냐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지는 요 산물 있죠? 요게 이 이산화탄소 CO2를 고정해서 고정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탄소가 3개짜리야. 그래서 C3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C4 식물은 왜 C4 식물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CO2를 고정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산물이 옥살로 아세트산인데, 이거 이제 뭐 OAA 이렇게 약자로도 써요. 이 옥살로 아세트산이 C4예요. 탄소가 4개짜리입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우리 세포호흡에서 TCA 회로의 중간 산물 중에 옥살로 아세트산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C4 식물은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는 산물이 탄소 4개짜리인 옥살로 아세트산이다. 그럼 캠식물도 처음 만들어지는 산물이 탄소 4개짜리예요. 근데 다르게 불러야 돼서 얘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크란츠 구조를 갖습니다. 이 크란츠 구조라는 게 외국 놈들이 이름 붙인 거라서 항상 어려운데, 이렇게 원형 잎이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돼 있다. 이걸 이제 크란츠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란츠 구조를 갖는 대사를 한다. 그래서 A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은 이제 메타볼리즘 해가지고 물질 대사 이렇게 부르는 영어고, 영어가 어려워요 늘. C4부터 보면 우리가 C3하고 C4하고 캠이 대응되는 개념이겠죠. 다른 물질 대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또 우리 C3 식물에서 탄소 CO2 고정을 해주는 효소가 루비스코였어요. 이 루비스코는 광합성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루비스코라는 효소를 발견을 해서 사실 광합성의 실마리가 풀렸기 때문에 이 루비스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루비스코와 대응하는 개념이 C4에서는 이 PPC예요. 포스포에놀 피루부산 카르복실화 효소. 너무 길죠? 그래서 PPC라고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4 식물에서는 처음에 탄소 고정,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소가 PPC다. 그래서 얘는 RUBP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RUBP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 C3 이 광합성을 알아야 사실 이 C4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CO2를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바로 이제 CO2의 형태로 고정하지 않고 이제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식물이 잎이 이렇게 있으면 기공을 통해서 O2가 나가고 CO2가 들어오고 이렇게, CO2가 반대지? 반대지? O2가 들어오고 CO2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반대인데? CO2가 들어오죠. 이렇게. 왜 이러지? CO2가 들어오죠. CO2가 들어오면 이 식물 이 잎 안에는 물이 있겠죠. 물. 이 물은 결국 수용액을 만들 수 있는 상태예요. 수용액.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중탄산 이온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그래서 이렇게 중탄산 이온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럼 얘를 가지고 이 PPC, C가 이제 카르복실레이스예요. 그래서 PPC, PP 카르복실화 효소가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옥살로 아세트산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알면 되는데 근데 이제 C3하고 비교해가지고 잘 보면 이 말산 해가지고 말산을 이 여기 이게 염록체 그림이죠. 염록체에 저장한다. 저장. 그럼 여기에서 PGA가 우리 뭐 3PG 이렇게 배웠던 게 이제 PGA인데 여기서 이제 TCA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원래 C3 식물은 이렇게 여육세포와 유관속초세포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C3 식물은 유관속초세포만 여육세포만 있다. 여육만 있다. 근데 C4는 여육도 있고 유관속초도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이가 난다.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C4 식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여기에서는 TCA를 하지 않고 유관속초 세포에서만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걸 하지?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루비스코는 CO2를 고정하잖아, 그죠? CO2를 고정해주는데 루비스코가 근데 얘가 산소하고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루비스코가 당연히 두 가지의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가 하나의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하게도 O2와 산소와 반응을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못 만나게 되고 반응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산소를 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광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합성 대신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중요한 건 광합성이 억제된다. 광합성이 억제되면 식물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다란 얘기는 온도가 높으면 산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EPC는 옥시게나제, 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이 효소 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낮은 CO2 농도 하에서도 CO2를 고정할 수 있다. 반대로 매우 높은 O2 농도, 산소 농도가 엄청 높은 환경에서도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딱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알아도 될 정도로 그래요. 이거 우리가 전체 과정을 여기 있는 걸 다 외우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얘가 C3하고 뭐가 다른지. 먼저 우리 효소 달랐다. 무슨 효소? CO2 고정하는 효소. 얘가 달랐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달랐다. 이 효소가 달라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이거다. 요 정도. 그리고 이 유관속초 세포에서 TCA를 한다. 세포호흡을 한다. 그리고 C4 식물의 이제 구조적 기능적 특징. 탄소 동화라는 얘기는 CO2 고정. 탄소 고정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탄소 고정은 CO2 고정이고, 탄소 동화는, 이게 이제 TCA, 세포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호흡. 그래서 C4 식물은, 켈빈헤로가, 이거, 안 반응. 계속 TCA라고 했구나. 미안합니다. 왜 TCA라고 했지? 안 반응. 켈빈헤로가 유관속초 세포에서 일어나고 탄소 고정은 엽육세포에서 일어난다. 엽육세포가 유관속초 세포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크란치 구조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캠식물의 특징은 크레이슐산 애시드 크레이슐산이라서 산의 A구나 여기. 그래서 캠식물은 사막의 고온, 건조에 의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이 밤에 열리고 낮에 닫힌다. 그래서 우리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이 이 캠식물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면 낮에 온도가 너무 높죠.
그래서 낮에 기공을 열어버리면, 기공을 오픈하면, 그러면 물이 너무 많이 나가요. 증산이지, 증산. 증산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면 죽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밤은 그래도 비교적 기온이 낮을 테니까. 원래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밤에는 막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데가 있어. 그래서 밤에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낮에는 닫은 다음에 그때 낮에 CO2를 다시 꺼내서 여기서 CO2를 다시 꺼내요. 보면은 이산화탄소 들어와서 여기 또 수용액이니까 중탄산 이온이 되고, 그럼 PVPC가 옥살로 아세트산 만들어서 말산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밤에 이 말산으로부터 다시 CO2를 꺼내서 켈빈 회로를 돌립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이제 C4였고, 그리고 이 캠식물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면 될 거예요. 해당 과정이나 뭐 이 TCA 회로, 전자전달계 이 정도는 다 우리 했었고, 이 여기 세포업에서 우리가 복합체의 그 이름을 잘 배우지 않았었어요. 근데 뭐 우리도 여기서 뭐 복합체 이름 정도를 외우면은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외울 때 우리가 복합체 1에서 NADH가 들어간다 라고 여기 생투에서 배웠어요. 여기서는 FADH2가 들어간다. 요런 걸 통해서 이 NADH가 들어가서 NAD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수소 이온을 떼주죠. 그래서 NADH에서 수소를 떼주는 그런 복합체다. 그래서 NH 탈수소 효소 복합체. 숙신산 탈수소효소 복합체. 3는 유비퀴논 시토크롬 C 산화환원 효소.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유비퀴논이 이렇게 있었어요. 중간에 퀴논이 있고 여기 시토크롬 C가 있는데, 근데 이 퀴논으로부터 전자전달 하는 거잖아, 결국. 우리 전자전달은 다 산화환원이에요. 전자를 주고받는 건 산화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화환원 효소에 의해서 뭐 일어난다. 복합체 4는 시토크롬 자체가 산화효소다. 그래서 우리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그리고 우리가 세포호흡을 다 거치면 만들어지는 이 ATP의 수, 이런 거는 이제 생투에서도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때 생투 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 NAD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개 ATP, FADH2 같은 경우에는 2.5 ATP, 2개구나. 2개, 2 ATP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사실은 3이 아니고 2.5고 2가 아니고 1.5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이유까지 알면 좋긴 좋은데 그거까지는 사실 고급 생명과학에서도 하지 않고, 우리는 3개로도 계산하고 이 2.5개로도 계산을 해서 총 개수가 달라지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곱하기 달라지는 거였어요. 곱하기 달라지는 거다. 곱하기. 그리고 이렇게 호흡 기질에 따라서 세포 호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과정, 해당 과정부터 우리 전자전달계까지 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당을 위한 거였어. 포도당을 위한 거. 근데 포도당 말고 다른 당도 포도당의 형태, 단당의 형태로 전환을 해서 이 중간 과정에 들어간다. 단백질도 아미노산도 분해돼서 중간 산물로 중간 단계로 들어가고, 지방도 뭐 어떻게 분해돼서 중간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전체적인 이 중심에 있는 과정은 고정되고, 이제 다른 산물들은 결국 이 안에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기 때문에 포도당의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 비해서는 효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효율이. 발효도 우리 했었죠. 발효. 발효도 우리 알콜 발효하고 젖산 발효가 있다. 알콜 발효는 말 그대로 알콜 만드는 거고, 젖산 발효는 말 그대로 젖산 만드는 거예요. 젖산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알콜 발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CO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죠. 이때 탄소 개수를 보면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야. 근데 아세트알데히드는 탄소 2개짜리야. 그 얘기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효모의 알콜 발효 이런 실험에 대해서 실험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맹관부 우리 퀴네 발효관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봤죠? 이렇게 생긴 거 봤죠? 여기 했을 때 여기 맹관부에 생성되는 기체가 무엇이냐? 이거는 세포호흡으로 인해서 CO2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효모는 알콜 발효, 우리가 무산소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알콜 발효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알콜 발효는 CO2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젖산 발효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한 표가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아세트산 발효라는 거는 아세트산 만드는 거고, 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이제 표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무산소 호흡, 사실 산소 호흡, 세포 호흡이고, 무산소 호흡과 발효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전자전달계를 돌린다는 거예요. 발효는 전자전달계를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전자전달계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산소 호흡은 우리의 전자전달계라는 건 결국 전자를 주는 거, 전자를 주는 애하고 받는 애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겠죠? 전자를 주고 받는 애만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 애가 굳이 산소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호흡 생물들은 산소를 쓰니까 산소호흡 생물인 거고, 산소를 안 쓰면 무산소호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생물에서는 다양한 이 무산소호흡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자전달계가 다른 형태다,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은 얘네를 비교하는 표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표를 알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생성물, 그리고 젖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건 안 나눠졌는데, 젖산 발효,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에탄올, 알코올 발효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젖산이죠, 산을 만들기 때문에 젖산 발효를 하면 pH가 낮아진다. 근데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에서는 pH가 변화가 없다. 요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생투에서 아세트산 발효까지 해요. 사실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 발효라는 건 세포호흡에 결국 포도당이 CO2로 완전 분해되는 것, 요게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연소. 근데 발효는 여기까지 CO2까지 진행되지 않고 중간 산물에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 선물에서 대사 과정이 끝나면 다 발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부패와 발효의 차이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개가 결국 다 발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인간한테 유익하니까 발효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그냥 발효에 발효. 뭐 이건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발효라는 것은 결국 완전 연소되지 않고 중간 산물로 그 대사 과정이 멈추는 것, 끝나는 것을 다 발효라고 부를 수 있다. 요건 중요해요. 우리가 뭐 ATP 안 만드는데 뭐 안 하는데 NAD 얘는 재생산 안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화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발효를 배울 때 이게 왜 발효지? 이게 왜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 산물로 끝나면 그냥 발효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내일 시험을 잘 봅시다.